네,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컴퓨터 과학개론 이제 9장 들어갑니다. 아래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9장의 제목이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9장은 이제 통신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마치면 10장으로 들어갈 텐데 10장은 이제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근데 9장과 10장, 즉 통신과 인터넷 관련 내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챕터 하나가 하나의 전공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우리 교재에 있는 설명들에서는 너무 세세한 단어들의 설명에 대한 것보다 전체적인 윤곽을 잘 파악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을 들어가 보면 9장은 4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대부분 이제 데이터 통신, 또 다른 말로 네트워크이죠.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통신 역사나 네트워크의 전반, 네트워크의 종류별 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1쪽입니다. 데이터 통신의 개요 들어갑니다.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죠.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그대로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제 데이터 통신입니다. 데이터 통신이죠. 통신이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대상이 이제 뭔가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데이터 통신이란 말은 우리 일반적인 전화 있죠? 이 전화도 이제 예전에 이제 보이스, 목소리만을 전송하던 전화를 보면 그때는 그 아날로그 데이터를 전기적인 신호로 보내서 전송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있는 데이터 통신이라는 말은 내부적으로 이제 디지털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을 하냐 하는 게 이제 데이터 통신의 주된 이야기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이야기를 할 텐데 데이터 통신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속화, 대용량화, 모바일화. 이제 모바일은 최근의 트렌드예요. 321쪽에 고속화, 대용량화, 모바일에 대한 쭉 설명이 있는데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대용량화 파트에 들어가 보면 광전송 기술, 파장 분할 다중화, 광회선 분배 시스템 기술, 이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의 깊은 뜻은 향후의 데이터 통신이란 과목에서 배우시고 이런 용어를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의 기본적인 특징은 빠르다, 용량이 크다, 고속화, 대용량화 2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바일화는 이제 최근의 트렌드죠. 모바일 기기, 모바일 통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고속화와 대용량화가 모바일화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윤곽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통신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죠. 데이터 통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통신이 이게 일반인 통신의 발전 과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데이터 통신이 주가 된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통신이죠.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는 이야기를 할 텐데 전신 기술. 여러분 아래 보이나요? 모스 코드, 뚜뚜뚜뚜뚜뚜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스위치를 누르는 속도와 눌러져 있는 시간 간격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스 코드 표가 있죠. 예를 들면 A라는 신호는 뚜뚜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모스보라는 게 19세기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스보라는 보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놈을 이와 같은 기구를, 장치를 통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보내는 게 이제 전신기술이라고 하죠. 텔레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계속 이제 19세기에 전화기가 만들어지죠. 알렉산더 그램 벨, 아마 여러분이 벨이라고 알게 계시겠죠. 벨이 전화기를 만들고 나중에 에디슨이 벨의 전화기를 개량을 합니다. 여기서 송화기란 말은 여러분 이제 송수화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송화기는 목소리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고 수화기는 이제 받는 파트니까 전기적인 신호를 소리 신호로 바꿔주는 건데 이 송화기를 탄소 송화기로 개량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오른쪽에 링크 하나 있는데 영상의 하단에 링크 두겠습니다. 그 링크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예, 그 링크를 들어가시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6분짜리인데요. 전화의 기본적인 발전사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둔 것이니까 각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모스코드 설명드렸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영어 알파벳과 숫자를 전기적인 신호의 길이에 따라서 표를 만들어 둔 게 모스코드고요. 그 모스코드에 따라서 이제 신호를 송수신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초창기의 방법이었죠. 근데 이런 모스 코드를 보면 영화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보통 이런 장면들 나옵니다. 선상에서 빛의 깜빡임을 통해서 신호를 수신하는 거죠. 이것도 다 모스 코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영화에 많이 나오죠. 뭐 감옥에서 둘이 감옥 칸, 셀이 다른데 벽을 두드려서 서로 하는, 다 이제 모스 코드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벨이라는 분이 이렇게 생겼군요. 네, 지금 위키피디아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하단을 보시면 벨의 지금 전화기 방법들, 이렇게 전화기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322쪽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로테이션이 좀 다르죠.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실제 요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예, 19세기에 이제 통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시초가 모스보였다는 거죠. 모스보를 이용해서 전신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통신의 발전 과정 같습니다. 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뭐 말을 타고 가거나 또는 봉화를 붙이거나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전기적인 통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벨이 전화기를 만들고, 에디슨이 벨의 송화기를 탄소 송화기로 개량하고, 관련된 게 이제 전화까지 이야기고요. 19세기 말에 하인리 헤리츠라는 사람이 전자파를 발견합니다. 이 전자파라는 것은 이제 무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주파수가 얼마냐 그럴 때 60Hz다, 뭐 헤르츠라는 이야기 하죠. 그래서 전자파의 주파수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전자파를 발견한 사람이 하인리 헤리츠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지고요. 이 전자파를 이용해서 1901년에 처음으로 이제 모스보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901년에 무선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 세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까지 내용이 321쪽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설명드릴 내용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에요. 컴퓨터 네트워크. 1958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난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컴퓨터 시스템, 어떤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들을 여러 곳에 뿌려놓자, 흩어놓자. 이제 그게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 개발된 반자동, 반공망, 그 반공망을 여러 산재시켜 놓자라는 것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20세기 중반 부분에 제한되고요. 1969년에 미 국방성이라고 그러면 우리 국방부를 말하는 거죠. 미 국방성이 알파넷, 아르파라는 패킷 교환망, 패킷이라고 그러면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본 단위를 패킷이라고 해요. 그 패킷 교환망인 아르파를 만들고요. 그걸 이제 알파넷이라고 합니다. 알파넷. 이 알파넷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웹, 우리가 쓰고 있는 웹을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www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웹의 시초인 겁니다. 그래서 한 69년쯤이 웹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웹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것은 미국 국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웹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게 알파넷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토콜은 어떤 약속을 말합니다. 그 중에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게 표준화가 나오고 그 놈을 바탕으로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점점 빨라지고 속도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빨라지고 용량도 많아져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도 가능해지는 게 지금 상황이죠. 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도 각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링크를 들어가시면 인터넷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됩니다. 한 4분짜리 영상이니까 꼭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10장에서 다시 인터넷을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지만, 요 알파넷이 월드와이드 웹의 시초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서 뭔가 어떤 네트워크의 의미로서 시초라는 말이고요. 우리 한국 위키피디아를 들어가 보면 실제로 웹페이지라는 것의 제안은 90년에 선이라는 연구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웹사이트는 팀 버리스라는 사람이 90년도에 선이라는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게 일단 웹의 시초입니다. 요 이야기는 10장
인터넷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9장 1절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의 1장을 설명을